안녕하십니까, 쌈무입니다. 본 영상은 방구석 가투소인 친구와 펩 안티팬 친구 둘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유로 2020 A조부터 F조까지 각 조별 프리뷰를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말이 틀려서 반박할 시에 네 말이 맞아. 이번에 우리가 다룰 조는 독일이랑 프랑스랑 포르투갈 그리고 헝가리가 있는 이번 대회 가장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는 F조를 할 거야. F조 첫 번째 시드인 독일을 먼저 언급을 할 건데, 독일은 피파 랭킹 12위. 이 전차 군단은 유로 우승을 3번 1972년, 1980년 그리고 96년에 했고, 독일의 감독은 요하임 레브, 항상 터줏대감으로 있던 감독인데 이번 대회를 끝으로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독일은 7승 1패로 1위로 진출을 했어. 요즘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 그리고 독일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독일 홈에서 치르게 되어 있어. 포메이션은 3-4-3으로 둘이 좀 비슷해. 키미의 위치가 차이가 있구나. 키미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고집하고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독일 포메이션에서 키미는 도대체 어디를 볼까? 너는 오른쪽 윙백이라고 놨고 너는 중원에다가 놨어. 키미는 사실 중원에서 뛰는 걸 좋아해. 소속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중원 구성에서 키미는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꿋꿋하게 자리를 잡았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첫 번째 옵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 독일 중원이 그 어떤 나라의 중원과 비교를 해봐도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현 레브 감독의 포메이션상 중앙 미드필더는 2명밖에 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나는 키미가 무조건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는 클로스터만이라는 선수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키미는 무조건 이 자리에 받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키미가 중원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건 맞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오른쪽 윙백으로 뛴다면은 누가 뭐래도 원탑이야. 그렇기 때문에 레브가 그 전에는 계속 감독을 할 거니까 눈치를 봐야 됐지만, 요번에는 끝나고 사임을 하잖아. 그리고 지금 부족한 포지션이 뭐냐? 저 클로스터만 자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키미를 충분히 오른쪽 윙백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키미가 없는 중원은 수비적으로 상당한 약점이야. 사이드보다는 키미를 중원에 넣어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지. 중원으로 넣는다고 나도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빌트지나 이런 데서도 키미를 오른쪽 윙백으로 결국에 쓴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중원의 라인업은 너는 균도한 크로스로 놨고 너는 이제 크로스 키미로 놨잖아. 고레츠카가 부상이야. 뭐 곧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조금 걸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 크로스 긴도간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고레츠카가 복귀를 한다면은 고레츠카 크로스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우선 균도안과 크로스가 중원을 구성했을 때 이 경우에 수비력이 엄청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고레츠카가 들어갔을 때보다도 수비력이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키미가 두수 세수 이상 압도적으로 뛰어난 수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사실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행복한 사실 고민이야. 그렇지. 행복한 그런 고민이야. 고민일 수도 있어. 하지만 행복한 고민 말고 독일의 그 진짜 고민이라고 할 만한 약점은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나마 약점이라고 뽑을 거는 나는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최전방 공격수 얘기하는 거야. 이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클로제라든지 이런 확실한 공격수가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제로톱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2018년 월드컵 예선을 탈락했잖아. 그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이 점점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꽤 되거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공격진 애들이 좀 더 살아나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 정통 공격수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인 것 같아. 키플레이어로는 너는 키미를 골랐고 너는 훈멜스를 골랐어.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키미는 내가 봤을 때 이 팀의 핵심이야. 미드필더에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훈멜스가 이끄는 수비진과 이선을 연결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수는 나는 키미라고 생각하고. 훈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이 수비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게 3백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그 자리에 훈멜스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안정감이 좀 느껴지고, 훈멜스가 다른 무엇보다 내가 빛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공을 앞으로 전개할 때 빌드업 능력이 굉장히 좋아. 빌드업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야. 독일의 그 앞에 공격진들이 정말 빠르고 그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한 방으로도 연결해 줄 수 있다. 그게 독일을 더 빛나게 해주지 않을까. 영 플레이어 하베르츠를 둘 다 골랐어. 그러니까 하베르츠를 지금 월드 클래스 선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다면 그 반열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그 다음 팀으로는 이번 시드에 있는 게 참 어색한 프랑스를 해볼 차례. 피파 랭킹 2위야. 유로 우승을 2번 했고 월드컵 우승은 2번 했고 직전 대회를 우승했지. 월드컵은. 프랑스는 황금기를 5년은 가져간다는 게 나와 있더라고. 82년도에도 월드컵 4위하고 유로 84에서 우승을 했거든. 그리고 나서 86 월드컵에서 3위를 했어. 그때도 5년 동안 최정상이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유로 96 그때도 4위하고 98 월드컵에서 우승했잖아. 그리고 유로 00을 우승했어.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최강에 있었고 요번에 유로 16에서 2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18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했어. 그래서 요번 유로 대회에서도 좀 기대가 된다. 포메이션은 4-1-2-1-2로 둘이 생각하는 게 완전 같아. 내가 느끼는 정말 완벽한 스쿼드야. 이 선수들이 어디에 가도 주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후보가 나와도 그래도 8강에서 잘하면 4강까지도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라인업이지. 정말 무서운 팀이지. 그리고 이번에 벤제마가 대표팀에 합류했잖아. 기존 프랑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전방 포워드진도 메꿔진 거지. 그러니까 벤제마가 아니라 지루였으면은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야 이건 뭐 월드 클래스들을 다 갖다 놨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진은 그냥 답이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이스 음바페가 있잖아. 최근에 소속팀에서 폼은 별로 좋진 않지만 그리즈만도 대표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리즈만에 대한 이해도가 나는 프랑스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해. 내가 상대 수비수라면은 그날 배 아프다고 할 것 같아. 물론 약점이 없냐? 측면 수비에서 특히 오른쪽 수비에 나는 파바르가 좀 불안해. 전반기 때 정말 못했어. 시즌 끝나갈 무렵에 좀 살아나긴 했거든. 그런 점은 좀 괜찮지만 어쨌든 나는 파바르가 좀 불안하고 그리고 난 리카도 올 시즌 주전으로 잘 많이 못 나왔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주전으로 뛰던 선수가 아니다? 다른 라인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굳이 고르자면은 이런 윙백을 좀 상대팀이 공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나는 주전 윙백들이 약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진 못하는 부분이야. 리카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그리고 왼쪽 풀백에서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충분한 활약을 펼쳐주고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뛸 것으로 보장을 받았잖아. 충분히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줄 걸로 생각을 하고 파바르도 소속팀에서 활약이 아쉽긴 했지만 그렇게 소속팀에서의 성적만 생각하면 나는 그리즈만이나 포그바 이런 선수들도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보다 이 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면은 캉테, 포그바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구성할 수 있는 미드필더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디에 데샹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은 라비오가 최근에 주전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라비오보다 좋은 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약점을 고르라니까 사실은 그렇게 고른 거지. 스쿼드 정말 좋지. 이 팀은 캉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수비 불안이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 그래서 키플레이어를 캉테로 골랐어. 캉테가 에이스야. 그 유로를 우승시켰던 마르코스 세냐 그것보다 더 큰 활약으로 요번에 우승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결국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수비형 미드필더 이 자리란 말이야. 프랑스가 만약 좋은 성적을 내려면 캉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난 백업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캉테는 대체 불가야. 두 번째 키플레이어로는 음바페를 고르셨습니다들. 이 팀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이 없어. 음바페가 지금 나이가 98년생이야. 가장 어려. 그런데도 이미 월드컵 위너야. 음바페가 이미 능력을 월드컵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능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팀들은 골을 넣어줘야 되잖아. 음바페가 충분히 골을 많이 넣을 것 같다. 이 조가 진짜 죽음의 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소개되는 팀이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이 3번 시드에 오면 안 됐어. 피파 랭킹 5위. 그리고 이 팀은 저번 대회 우승팀이야. 심지어 네이션스 리그도 우승을 했어. 유로에서는 5승 2무 1패로 1위로 진출을 못하고 2위로 진출을 했어. 결국 이 점이 죽음의 조를 만든 원흉인 거지. 포르투갈 축구를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됐건 간에 호날두의 원맨팀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최근에 유럽 축구를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맨시티의 후뱅 디아스 이 두 선수는 많이 알지 않을까? 포메이션은 4-3-3이야. 그리고 예상하는 스타팅 11이랑 전술도 거의 다를 게 없어. 딱 하나 다른 거는 너는 루티뉴를 놨다는 거고 너는 헤나토 산체스를 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팀이 이 중원 빼고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무티뉴가 나오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산체스가 올 시즌에 폼이 좀 좋으니까 나와도 뭐 헤나투 산체스가 그동안 기대를 많이 받고 좋지 못한 활약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면서 국가대표 승선도 하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야. 포르투갈의 가장 큰 장점은 현 시점에서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란 말이야.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는 수비진의 후벤 디아스, 그리고 미드필더진의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도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고, 또 득점왕을 했던 호날두도 있고. 얘는 라인업이 정말 좋아. 요번으로 유로가 밀린 게 얘네한테는 더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해. 가장 이점을 본 나라 중에 하나지. 얘네는 약점이 감독이야. 이런 좋은 멤버들로 늪축구를 해. 그냥 수비하러 나온 애들 같아. 근데 또 이 전술로 이 스쿼드로 우승을 자꾸 하긴 하잖아. 그게 우승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늪축구회가 그래도 빛을 발한 거야. 근데 그때는 포르투갈이 최강이냐? 라고 했을 땐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강팀으로 인식하고 나오는 팀들이 많아졌거든.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나는 요번에 성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키플레이어를 호날두로 골랐고 너는 추가로 디아스까지 넣었어. 어쨌든 날두야. 날두는 날두야. 벌써 클래스가 얘는 그냥 월드 클래스 정도도 아니고 이 뭐 역대급 선수의 반열에 있는 선수인데 호날두가 없으면 이 팀이 굳이 죽음의 조라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 이 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수비야. 디아스가 없이 폰테와 페페가 주전으로 나오면 좀 많이 노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대체 자원도 없어. 이 세 명밖에 없어. 근데 폰테하고 페페는 83년생이야 둘 다. 디아스의 가장 아쉬운 점은 올 시즌 너무 혹사를 당했다 정도인데, 나는 디아스 아직 어리고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해. 마지막으로 지켜볼 유망주로는 둘 다 똑같이 주앙 펠릭스를 골랐어. 핫한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주앙 펠릭스라고 생각을 해. 특정 상황에서 조커가 되어줄 수 있는 선수, 주앙 펠릭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경기를 뒤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 아무래도 죽음의 조이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 희생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주인공은 헝가리가 될 것 같아. 헝가리는 피파 랭킹 37위. 이 팀은 사실 월드컵 준우승도 2번 하고 38년에 한 번, 54년에 한 번 하고, 헝가리는 유로도 3위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다 옛날에 있던 일이야. 이제는 많이 약체라고 볼 수 있는 팀이지. 물론 약체는 약체지. 약체지만 현재 상황은 최근 10경기 동안 패가 없어. 하지만 조비어룬이 지금 너무 안 좋다. 이 포메이션은 너희는 5-3-2를 골랐더라고. 약체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가져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는 헝가리는 우선 안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골키퍼 굴라치를 보유하고 있어. 그 라인 조율과 수비 리딩이 장점인 이 센터백 오르반 있잖아. 두 선수가 다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지. 우선은 뒤쪽 개서의 핵심들은 괜찮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 근데 그 소보슬라이라고 이 선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하차를 했어. 이 팀에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 그래도 키플레이어를 부탁을 했는데 너가 고른 키플레이어는 굴라치고 너가 고른 키플레이어는 오르반이야. 굴라치 같은 경우에 소속팀 라이프치히에서 주전으로 뛴 지 좀 됐거든. 빌드업 능력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선수고 선방쇼도 많이 보여주는 선수지. 슈팅을 많이 허용하는 팀에서는 주전 골키퍼의 기량도 팀 성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굴라치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소보슬라이가 하차를 했잖아. 그러면서 중원에서의 그 단단함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수비의 견고함에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 누구한테 기대를 해야 되냐? 바로 이 오르반이지. 오르반은 어쨌든 분데스리가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래도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손가락 안에 꼽는 수비수야. 여기 팀에서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잡아준다면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자, 드디어 모든 조가 끝났어. 찐막으로 순위 예측을 해보자. 나는 이 조를 가장 변수가 많은 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1위를 독일을 뽑았어. 우선 이런 죽음의 조에서는 수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2위로는 포르투갈, 3위는 프랑스, 4위는 헝가리가 최근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매우 많이 딸린다. 압도적으로 뒤에서 1등을 할 것 같고, 바뀌어도 딱히 할 말은 없어. 여태까지 봤던 죽음의 조는 대체로 승부가 싱겁게 끝나 있어. 이 조에서 가장 큰 이변의 희생양은 포르투갈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프랑스 1위, 독일 2위를 보고 있고 포르투갈을 3위로 보고 있거든. 프랑스는 경기를 몇 개 봤는데 확실한 우승 후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고, 독일도 결국 조직력이 좋은 걸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우 하고 있어. 내가 느끼기에는 나도 비슷한 의견은 포르투갈이 이번에 굉장한 희생양이 될 것 같아. 근데 포르투갈은 나는 4위. 왜냐하면은 첫 경기가 헝가리야.
포르투갈이 헝가리를 신경 쓰고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아, 프랑스랑 독일 어떻게 잡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헝가리는 누구나 다 보는 꼴찌니까. 근데 얘네가 수비적으로 나왔어? 포르투갈은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한테는 잘 못해. 또 포르투갈이 독일 맛집이야. 독일한테는 항상 못해. 그러면 벌써 지금 1무 1패야. 그러니까 헝가리전에 무, 그 다음에 독일전에 패. 프랑스한테 그래서 또 져서 그냥 광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헛소리 같지만 대담한 예측일 수도 있는 게 항상 죽음의 조 꼴찌는 의외로 강팀이었어. 얘네 강팀 아니라니까? 이상 F조 예측을 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